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에 있는 한라대학교에 한류를 가리키고 있는 구문모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인데요. 한류와 경제인데 오늘 주제로 말씀드릴 거는 한류,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많이 들었는데 왜 굳이 우리나라인가? 어째서 우리나라가 한류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지? 그런 생각을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네 가지로 정리를 하고 그거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들이 잘 인식은 못하겠지만은 첫 번째 1강에서 제가 단계별로 해서 3단계를 신한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신한류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강조했던 것이 인터넷 매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인터넷 매체가 우리나라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IT를 전 세계에서 한 두 번째 정도인가 굉장히 많이 인프라를 깔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엉뚱한 얘기지만 저는 두 번째는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표현과 창작의 자유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돈입니다. 컨텐츠를 만들면 업체들이 만들잖아요. 뭐로 만든 것인가? 어떤 돈으로 컨텐츠를 만드나?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컨텐츠를 만들 때 우리나라 사람들만 갖고 만드나? 아이돌 그룹? 아니면 드라마? 영화?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컨텐츠를 생산하는 거하고 소비 두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나 어른들도 게임을 하죠. 온라인 게임이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10년 동안 온라인 게임에 있어서 하나의 장르를 탄생을 시켰거든요.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세계 1위 시장이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제 중국으로 확장이 되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됐지만 여전히 그 입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또 하나는 K-팝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1강에서 말씀드렸었는데 K-팝 장르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한 게 2단계부터였는데 지금 많은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아니면 심지어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북미도 그렇고 K-팝 장르를 따로 구분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지금 많은 기성 인력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산에 있어서 웹툰이 상용화됐어요. 웹툰은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거래요. 아마 제 생각에는 2020년 이후에는 웹툰 시대가 오지 않을까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산에서 그랬다 그러면 소비는 어떤가? 소비도 획기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 돼 있지만 핸드폰으로 그 내용을 보고 제가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 의견은 누가 볼까요?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람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 욕먹네? 그렇게 되죠. 이런 IT가 많이 발달이 된 나라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콘텐츠의 어떤 대중적인 입지를 강하게 한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그 K-팝 중에서 BTS의 뒤따르는 말이 뭐죠? 팬덤이죠. 그 팬덤이라는 건 사이버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이버 공간인데 그 사이버 공간이 또 오프라인 공간도 마련하면서 소비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데가 바로 팬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패러디라는 것도 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사한 컨텐츠를 소비자가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 컨텐츠 만드는 사람이 홍보를 안 해도 자발적으로 홍보가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실 민주주의라는 말을 하기 전에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 두 가지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2020년 한국의 언론 자유지수를 한번 봤더니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언론 자유지수가 42, 미국은 45위, 일본은 66위.
중국은 뭐 덤말할 것 없이 177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입 터진 사람은 다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이 아니겠어요? 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컨텐츠를 만드는 건 자기 얘기를 남한테 소개를 하는 건데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여건이 우리나라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창작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되거든요. 여기 영화 제작자들 보면 그거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사람들 만나면서 그거를 얻어서 저희가 스토리를 전환시켰습니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입을 막아놓으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못하죠. 이런 발칙한 상상력과 일탈이 가능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정부가 많이 보장을 하고 있었죠. 두 번째 창작의 자유가 있는데 표현의 자유하고 창작의 자유는 약간 다릅니다. 표현의 자유도 뭐 창작을 하려면 표현을 해야 되니까 동일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온라인 게임이 있고 웹툰이 있는데요. 웹드라마, 웹소설, 웹이미지 이런 게 드링딩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웹이미지 가운데서 20년 전에 들었을 텐데 마시마로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마시마로는 어떤 한 청년이 온라인에서 그거를 하나 자기가 만든 걸 습작을 올려놓은 것이 지금 소위 말해서 대박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드라마, 만화, 게임 등등의 여러 분야에서 가능하게 돼 있는데 온라인이 등장을 하면서 창작은 누구나 할 수 있게 됐어요. 작가들이 협업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 스스로가 작가가 될 수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가 작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이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돈이에요. 돈 만드는 거. 과거에 제가 문화 콘텐츠를 처음 공부를 했을 때 뽀로로를 만드는 애니메이션 창작자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 돈을 어디서 만들었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방송사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에서 제작 자금을 모았고 그걸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보고 자금을 조달해서 드디어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죠. 이런 선배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과정을 알 수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한 것들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외국에 안 나가도 되는 상황이 도래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한 20년 전에 SM 엔터테인먼트가 많은 노력을 거쳐서 최초로 그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SM에서 만드는 콘텐츠가 굉장히 많은 여러 개 다양한 그리고 여러 상품을 만들게 되는 돈을 확보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된지 아세요? 게임, 드라마, 웹툰, 웹드라마 각각의 분야에서 주식시장으로 진출하고 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해외에서도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우리가 프랑스로 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입증하게 되고 그것이 국내나 해외 시장을 주식시장에 자금을 모아서 다시 품질 높고 상업성이 있는 컨텐츠를 만들게 되는 것이 바로 자본 조달력. 이거는 굉장히 혁신적인 우리나라의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글로벌 협업이라고 했는데 한류 2기에서 보아가 상당히 많은 활약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 보아의 음악은 우리나라 음악이긴 하지만 일본 작곡가나 그런 사람들의 감성을 받아서 일본어로 노래를 하게 됐어요. 상상이 갑니까? 그런가 하면 영화나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과거로 흘러들어가서 올드보이, 지금 나온 헤어질 결심,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나 옥자, 그다음에 최근 OTT 서비스는 오징어 게임 이 얘기는 말씀드릴까요? 올드보이는 일본 만화를 원천으로 했죠. 헤어질 결심은 탕웨이 배우가 중국 배우죠. 설국열차 프랑스 만화를 기초로 했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 12개 개발팀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류를 등장하게 된 배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류가 왜 우리나라가 한류야? 그랬을 때 첫 번째 제가 본 건 IT 강국, 두 번째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 세 번째, 자본 조달력의 향상. 네 번째, 많은 세계 인재들과의 협업. 이런 것이 지금의 한류를 등장시킨 배경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